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75번째 스테이지를 향해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미적인 요소에서 바라본 두근두근 메모리얼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쭉쭉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의 재미는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을 만나서 자신의 스타일에 좀 부합하는 여성께 고백을 받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임인데 워낙 캐릭터들이 잘 빠지고 또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해요. 일단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여주인공 포지션이 후지사키 시오리, 그리고 나서 키사라기 미오, 히모노 유이나, 카타기니 아야코, 니지노 사키, 코시키 유카리, 히요카와 노조미, 카가미 미라, 아사히나 유코, 미키하라 메구미, 사오토메 유미, 타테바시 미하루, 이주인 레이가 원래 본편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입니다. 그리고 게임보이판으로 이식된 기준에서는 3명이 더 추가됩니다. 이즈미 쿄쿄, 패트리셔 맥그리스, 외국인까지 등장하네요. 무나카타 나오미, 이렇게 등장을 하고 뭐 외에는 뭐 또 별도에서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게 이 원을 기준으로 드라마 셀렉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어드벤처 형태로도 나온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이제 캐릭터가 뭐 등장하지만 대표 캐릭터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고, 지나가는 걸로 하나 첨언을 드리면 이 작품의 프로듀서를 맡은 분 중에 한 분이 그 유명하신 코지마 히데오입니다. 아, 코나미죠? 생각해보니까. 히데오 코지마 씨가 이 작품의 포지션에서 프로듀서를 맡았다. 아, 이 아저씨도 아는 사람이니까. 왜냐하면 그 어드벤처 장르에서 일단 장족의 게임을 하나 내셨으니까요. 폴리스너츠나. 아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어쩐지 더럽게 어렵다 했어요. 아니, 본편이 아니라 어드벤처 형태로 나왔던 게임입니다. 아, 본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파생작입니다. 파생작.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들은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본편 기준으로 13명이 등장을 하죠. 각자 뭐 캐릭터성으로 봤을 때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한다고 내부에서 정해졌을 때 뮤뮤 씨에게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게임을 하실 수 없다고 하면 캐릭터들만 분석을 좀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뮤뮤 씨는 캐릭터에 대한 관점으로 얘기를 쭉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방송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오히려 백미가 아닐까 싶어서 이쪽으로 재미적인 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한 명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후지사키 시오리부터 봐야 되겠죠. 아, 그렇죠. 아니, 메인 주인공인데 맨 마지막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요? 그러면 거꾸로 갈까요? 네, 거꾸로 이주인 레이부터 할까요? 이주인 레이부터 하겠습니다. 아, 이주인 레이를? 뭐 그게 이주인 레이를? 마지막이죠. 공략으로 따지면 제일 단순합니다. 다른 캐릭터 전혀 안 건드리고 전화만 하면 됩니다. 전화. 전화로 꼬시는 네, 사람입니다. 전화로 꼬시는 사람입니다. 60번 정도로 3년 내내 설정을 해줘야 되고, 60번을 전화를 해야 된다고요? 아마 20번당 반응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 얘 뭐야 이런 분위기가, 서민이군. 그 다음에 이제 한 20에서 40번쯤에는 좀 관심 있어서 내 얘기 좀 해줄까 막 이렇게 되고, 40번에서 60번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이런 얘기 해줄게 끝이 봐 이런 느낌으로 좀 가는. 근데 주인공은 휴 다행이다. 그러면서 왜 전화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앞과 뒤가 다른 주인공의 속면을 볼 수 있는 캐릭터. 아니, 근데 이주인 레이도 악질인 게 자꾸 전화해서 안 친할 때도 서민다운 발상이군. 아니, 약간 츤츤거리는 캐릭터잖아요. 얜 외로웠던 거야. 근데 저는 이 게임을 이제 몰랐을 때, 이걸 했을 때 이 캐릭터가 여자라고? 그래서 좀 의외했는데, 초반에 그렇죠. 저는 참고로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 본편 기준으로 다 고백을 받아봤습니다. 능력자인데? 다 해봤습니다. 다 클리어를 해봤는데 이주인 레이가 좀 쇼킹했어요. 와, 저렇게 이뻤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오히려 이게 제가 플레이는 안 해봤지만 영상을 계속 플레이 영상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캐릭터를 처음에 학교에서 이제 딱 만나잖아요. 이제 입학식 때. 그죠. 교실에서 이제 자기소개할 때, 남학생들 미안, 내가 있어가지고 여학생들을 뭐, 그런 관심을 독차지하겠군, 뭐 이런 식으로. 발렌타인데이 때 이벤트 보면은, 그 운동장에 트럭에다가 초콜릿 따놓은 덤프 트럭에다가 쌓인 거 보여주면서, 나의 인기란,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나의 근데 인기란. 그거 있잖아요. 뭐 일상생활에서 여중, 여고 이쪽은
이쁘장하게 생긴데 내 잘생긴 언니들이 인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의 캐릭터인 거죠. 저는 근데 얘기하고 싶던 게 뭐냐면 이게 아까 더빙 때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한국어 음성으로 듣다 보니까 얘 100% 여자다! 라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아무리 중성적인 목소리가 아니, 하도 왜냐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채실 수도 있는 게 그 이벤트 장면 중에서 부닥쳐가지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올 때 있어요. 그때 보면은 그 캐릭터가 나오는데 분명히 이제 남장 형태인데 묘하게 여성틱하게 나와요. 그 얼굴을 딱 클로즈업 하면서 네. 그 굉장히 깜짝 놀란 표정의 얼굴인데 저는 그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맞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의도된 거라고 본 게 이 성우분이 그 최희진 성우신가 이분이 소년역도 꽤 잘하시거든요. 예, 이제 물론 한국 기준에 선거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그렇다면 디렉팅적으로 의도된 거다. 근데 일본 성우도 꽤 중성틱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몰랐거든요. 전혀 그저 할 때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좀 뭔가 봤을 때 좀 왠지 가능성이 너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보면은 오히려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좀 뭔가 일본 작품을 많이 보시다 보면은 딱 그 목소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 갭 차이를 또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분명 남자 성우를 했다 여자 성우를 한 건 무리수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여자 성우를 한 거니까 좀 많이 티가 날 수밖에 그게 이게 없었다. 얼마나 진보적이니까 94년에 이런 그 설정이 등장했잖아요. 나중에 뭐 바람의 화원이니 성균관 스캔들 이런 거 보십시오. 거의 한 20년을 기다렸다가 그런 드라마들이 나왔는데. 나왔죠? 아니 근데 여기는 사실상 베르사유 장미 같은 포지션이고 약간 좀 예. 그쵸. 방금 말씀하신 건 그냥 내 신분을 숨기고 그냥 이제 다른 데 잠입하는 그런 거였으면 여기는 집안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제작진이 땡땡키를 보면서 저희 얘기를 교차 검증하고 있는데 정정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60번이라고 언급드렸는데 70번입니다. 아이고 많이 많이 둬야 되네.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기억해보니까 그게 맞아. 한 60번 이상이 됐을 때 갑자기 이제 학교 이벤트에서 요시오 친구죠. 정보를 주면서 또 친구 달려오더니 야 빅뉴스야 정말 깜짝 놀라서 소식을 정했는데 야 이주인이 갑자기 근데 웃긴 게 게임에서 총소리가 나. 누가 그러더니 쏴요? 그러니까 쏜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이주인 등장하더니 뭔 일 있었나? 이 친구를 우리 사설병원으로 보내야 되겠구만 하면서 근데 총소리니까 죽은 거 아닌가 싶은데 갑자기 그 다음 장면 이후에 싹 등장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같이 단기 기억 상실증 걸려서 너 뭔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 이주인 뭐라며? 내가? 언제? 이러면서 딱 끝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한 60번 넘어가면은 이벤트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가 뭐 얘기는 그렇게 나오죠. 집안에서 이제 계속 이제 거의 뭐 3대 독자 외동 막 이렇게 나오다가 여성으로 등장해서 이제 남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제 운명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깨트린 뭐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나중에 작품이지만 도키메키 메모리얼 두근드 메모리얼 4 됐을 때 그때 당시에 히라메키 고교 무대죠 거기에 이사장으로 재임을 했다는 설정이 있어요. 물론 주인공은 이수진 레이는 직접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캐릭터들의 언급에서 뭐 학교에서 뭐 이스터에그 마냥 그쵸 학교에서 뭐 초콜릿으로 뭐 덤프 트럭을 봤던 뭐 전설 막 이런 전설의 것들 선배가 있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좀 나옵니다. 등장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식 스토리는 아마 그렇게 설정된 것 같고 하나의 설정 오류는 도키메키 메모리얼 속편인 2에서 이주인 메이라고 캐릭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주인 레이의 동생으로 나온다고 설정이 되는데 이러면 이제 원에서 나온 무남 동료의 설정이 깨지는 거라서 제가 아까 설정 구멍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캐릭터는 작중 최강의 그 숨겨진 반전의 캐릭터가 아닌가. 그리고 미모도 꽤 이뻐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 근데 좀 약간 제가 여자다라는 게 밝혀지면 약간 그 캐릭터 닮은 것 같아요. 셀러비너스. 맞아. 근데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약간 이 캐릭터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약간 여장한 클라우드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너무해. 너무하다. 아무리 금발과 뭔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금발에 장발이면 다 클라우드입니까? 그게 그 앞머리 삐친 머리가 저게 너무 그 90년대 남캐스러운 거예요, 저게. 너무 소년기사 라무잖아요, 저거. 그렇게 따지면 여기 나오는 여자 캐릭터들 되게 걸릴 거 많아요. 사실 그래서 쭉 얘기하려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불가사리 머리 하시는데도 나와야 돼요. 네. 저게 도넛 머리도 있거든요. 더 산으로 가기 전에 다음 캐릭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주인네는 이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히든 캐릭터입니다. 다테바야시 미하루 되겠습니다. 이 캐릭터가 이제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명 콩라인입니다. 부동의 2위.
1위는 시오리고 2위가 이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는 처음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난 이 캐릭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좀 캐릭터 설정 자체가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얘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본편 설정으로는 입학 때부터 주인공을 짝사랑하는 기준에서 등장을 하는데 뭐 어떻게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의 조건이 만족되면은 갑자기 어깨빵을 하면서 등장하는 미안 이러면서 등장을 하는 캐릭터가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네. 아니, 근데 이 친구에 대한 정보도 그 같이 다니는 주인공이 같이 다니는 남자 친구 있잖아요. 요시오요? 네, 그 친구한테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 친구 뭔지 모르겠어라는 거죠. 오히려 캐릭터의 그런 스타일로 봐서는 이주인 레이보다 더 히든인 거죠. 아무도 이 친구의 정체나 이름도 전혀 모르고 마지막에 뭐 엔딩에서 이 친구가 고백을 하면서 내 이름은 뭐야라고 알려주면서 이게 엔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주인 레이는 반전 캐릭터인 건데 이 캐릭터는 말 그대로 진짜 꽁꽁 베일에 쌓여있는 캐릭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너의 이름은 약간 이런 건가? 네, 그런 느낌이고. 그런 것도 있고 이 캐릭터 이후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스토커형 캐릭터? 어. 그런 게 그 나중에 연애 시뮬레이션 보면 한 마리씩 꼭 껴있더라고요. 한 말이라뇨? 저기요.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아무리요? 아우, 자꾸 내가 마이크 터지게 요즘엔 만드네. 그런 애들 안 나온다고요. 제가 오늘 여러 번 이 멘트를 던지고 있습니다만 그만 똥 묻히라고요. 적당히 묻히시라고요. 자, 미하루의 공략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캐릭터들하고 접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전전을 하고 있으면 어깨빵 이벤트를 봤다는 전제로 갔을 때, 마지막까지 갔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친구는 고백을 해옵니다. 마지막에 엔딩을 이 친구랑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와 접점이 거의 없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능력치를 키우는 게임인데 키우다 보면 다른 캐릭터들이 필수 불가적으로 꼬입니다. 그래서 그쵸? 이 캐릭터 엔딩 보기가 은근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시오리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기도 해요. 시오리는 사실 정말 높이면서 계속 퍼펙트하게 하고 시오리만 계속 좀 공략을 해보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는 랜덤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접점은 거의 없어야 되고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이 이벤트를 본 다음에 그거를 3년 내내 유지를 해서 고백의 나무 앞에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캐릭터는 한 번인가 두 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도치 않게 봤던 거고 두 번째는 노리고 봤던 건데 그 두 번째에 노리고 만든 상황은 사실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캐릭터를 본다고 이제 아무래도 위키를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시오리를 공략하다가 실패하면 플레이어를 구제하기 위한 캐릭터라고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것도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약간의 편법적인 방법이죠. 노렸는데 이제 시오리의 능력치에 못 미다쳤을 때, 왜냐면 그 친구만 보면서 갔다가 안 됐으면 고백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캐릭터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하루와의 이벤트를 본 상황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묘하러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도 좀 안 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주인공 캐릭터도 좀 안 돼 보이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게임사에서 만들어준 그냥 보험이었다. 그래서 저 같은 그러니까요. 경우에 이제 플레이할 때 주로 이제 시오리라든지 그런 좀 어려운 애들을 고르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뭔데 자꾸 전화질이야? 그 음성 메시지만 날리잖아요. 그쵸. 약간 스토킹을 하죠. 아,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어드벤처 시리즈, 이게 도키메키 메모리얼, 제가 헷갈리네요. 두근두근 메모리얼 드라마 시리즈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세턴용으로 나왔던. 거기에 이제 3편에는 이제 시오리와 더불어서 이제 히로인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다른 거 작품에서는 뭐 이준 레이 같은 경우는 그런 설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언급은 제가 거의 못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어찌 보면 히오리를 공략하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보험형 캐릭터였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정작 이 캐릭터에만 공략을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는 의외로 좀 난조건이 많은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얘기 꺼낸 김에 한마디 하면 보험 받으려면 원래 조건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참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냥 주지 않아요. 보험 상품이잖아. 네. 보험 상품이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다치신 데가 없어요. 혹시 발가락이세요? 발이세요? 어디세요? 네. 뭐 발 뒤꿈치세요? 네. 쉽게 않았다. 그 광고처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슬프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사오토메 유미입니다. 네, 이 친구는 요시오의 여동생이죠. 네, 1년 연하 후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2학년이 됐을 때
강제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주인 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를 뭐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나머지는 알아내야 되는 조건들이 좀 붙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는 이제 요시오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알아지는, 등록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 캐릭터의 오빠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한자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네네네. 거기 쭉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그거는 잘 몰랐습니다. 시오토메 요시오. 그거 그대로 읽으면 가불려 수컷을 표시하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라고 딱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갑을려 모비. 이거 제가 다른 한자는 제가 지금 못 보는데. 그러니까 오빠의 이름이 그거고요. 여자애는 아니, 지금 가불려 지금 사오토메 유미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예, 가불려 모미. 넉넉한 아름다움. 그 아. 친구는 넉넉하게 이쁘다라는 뜻이고요. 음. 오빠는 가불려를,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다라고 아. 아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 작품에 은근히 이렇게 이스터에그들이 좀 많아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 되면 이주인 레이 댁에서 파티 같은 걸 하잖아요. 거기 가면 저기 가드요? 가드가 있잖아요. 집사 같은 캐릭터가 하나 있죠. 제가 이 캐릭터의 이름을 까먹었는데. 물 관리하는. 근데 이 캐릭터도 공략 대상이죠. 고백 비스무리하게 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있어요. 3년 차에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언급을 하려다가 레이가 막습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조건은 단순합니다. 외모치는 좀 떨어지는데 체력 능력이, 운동 능력이 좋으면 거기서 반하시더라고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예. 저도 자료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그 친구가 온 적은 없어가지고 제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주인의 명령까지 무시하면서 네. 예. 사실 제가 봤을 땐 파티도 외모가 떨어지면 돌아가 주시죠. 이런 식으로 멘트를 쳤었는데 제가 그거 기억하기로는 아마 외모 영모 60 이하면은 안 되는 거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한 상태면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실까요? 이러면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그렇게 없어. 없습니다. 얼른 들어가시죠. 막 이렇게 됐죠. 근데 그거 보고 남주가 정말 좀 너무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 다음 대사가 우와 닭살이야 막 이런 물론 이해는 하는데 네. 굳이 꼭 그렇게까지 유미가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그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요시오가 사귄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잠깐 나와봐. 근데 히히 나 이 친구랑 사귀어하더니 너였어? 막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 물론 그 중에서 시오리랑 뭐 당연히 유미는 마찬가지지만 레이도 마찬가지겠고요. 미하루는 숨겨진 캐릭터 보니까 거의 아닌 것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등장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몇몇 캐릭터는 안 네. 나오죠. 그 빼고는 거기서 랜덤으로 하나 나옵니다. 나 얘랑 만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유미 캐릭터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오빠 친구죠. 오빠 친구다 보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되게 좀 뭐라고 했죠? 세요. 더 크죠. 센데 이 캐릭터는 방치를 해두면 그만큼 상심도도 커요. 금방 폭탄이 돼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일정 수준을 맞춰줘야 돼요. 이 친구는. 그리고 공략을 데이트가 또 잘 삐져요. 네. 근데 딱 전형적인 친구 동생 캐릭터의 느낌이긴 해요. 그 다수의 여성 캐릭터들이 공략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까딱하면 폭탄이 발생되는 지점이 돼요. 말 그대로. 이 친구가 스틸레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친구로 인해서 쫙쫙 퍼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딱 그리는데 오빠 있는 여자애의 전형적인 느낌이에요. 딱 보면은 오빠한테 갑자기 레슬링 기술을 선보인다던가 약간 그런 게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활달한 여동생, 밝은 여동생 같은 그래갖고 뭐 캐릭터입니다. 기절을 시키고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 보면은 정말 전형적으로 오빠 있는 제 친구들 중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캐릭터가 있어서 딱 오빠 있는 여자들은 대부분 딱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약간 그런 걸 딱 보여주는 캐릭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제가 이런 게임에 잘 몰입을 잘 못하거든요 사실. 네. 그런 개념에서 저는 유미랑 이제 앞에 나올 저 메구미 이 친구들은 약간 점수를 높게 주는 게 좀 도전 정신이 강해요. 아니 지금 메구미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메구미 얘기를 하시면은. 그래서 좀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두 친구가 네,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따라 급발진도 하시면서 아주 그냥 미키하라 메구미. 네, 미키하라 메구미. 여러모로 난동을 부리고 계신 로치입니다. 미키하라 메구미입니다.
이 친구는 후지사키 시오리의 친구인데요. 되게 순딩순딩한 느낌이죠. 뭔가 여리여리한 느낌도 조금 있고요. 근데 그래 저는 그런 느낌보다 아예 약간 도라이 느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캐릭터였어요. 이 캐릭터는 이제 약골 수준까지는 아닌데 좀 조용한 캐릭터예요. 내성적인 캐릭터로 좀 보일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트를 할 때 조용한 데를 추천해서 같이 갈 때 호감도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포인트를 좀 가지실 수 근데 있습니다. 사실 시오리 입장에서 보면 진짜 이상한 애거든요. 나랑 뻔히 쟤랑 썸 타는 거 너 알 텐데 너 나한테 왜 그러냐 약간 이럴 수 있는?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학여행 이벤트 때 주인공 공격 말고 각자의 여주들의 그 공격도 있는데 아마 이 캐릭터가 그 공격이 아빠를 불러서 아빠가 아버님이 공격하는- 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약간 그거예요. 네, 뭐 그러는 거. 아빠 도와줘요 이런 느낌으로 좀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시오리 공략의 난공불락을 이루어내는 장벽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방해꾼이야. 예, 방해꾼 같은 역할이 본의 아니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다된 밥에 매구미 뿌리기. 예, 다된 밥에 매구미 뿌리기. 오지게 뿌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나중 가서는 오히려 약간 그런 것까지 생기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너도 이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걸 드릴을 박네. 솔직히 전 이 정도면 집념 인정해줄만 하다고 봅니다. 그쵸. 특히 유미랑 얘랑 둘이랑 진짜 솔직히 시오리 공략 입장에서 보면 엄청 짜증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집에서 연애라는 게 안 될 것 같으면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우리가 할 때도 뭐 고백이 뭐 확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되는 사람만 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약간 연애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쟤랑? 약간 이런 것도 되게 많은 거라서. 그래서 저는 그 도전 정신 이런 건 좀 높게 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한편으로 따지면 그 시오리가 소개시켜주면서 등장하는 캐릭터의 포지션이다 보니까 친한 친구니까 등장이 되게 까탈스러울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무난무난하게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만 되면 친구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스탯을 유지하면서 이 친구를 공략을 했을 때 도백을 받을 확률도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라는 캐릭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성격부터가 그 남자를 되게 어려워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주인공한테 이 정도 박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들이박는 수준이냐 이 정도면. 아니 근데 남자를 어려워하는 애들도 자기가 뭔가 여기에 뭐 하나에 꽂히면 또 달라요. 와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감탄만 나오더라고요. 시오리를 공략하는 대상에서는 시대의 적이 될 수 있는 캐릭터긴 하지만 반대로 그냥 무난무난하게 시오리를 별 생각 없이 패싱을 하고 간다는 전제에서는 의외로 또 원군이 되어주는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공략하기도 편해지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친구 동아리도 이제 그 캐릭터가 이제 동아리를 들 수 있죠. 되게 좀 조용한 동아리에 들어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아사히나 유코 되겠습니다. 아사히나 유코. 그 말에 앞서서 아까 묶어서 뭘 설명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 메구미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뭐 언급하실 거 아까. 그러니까 메구미랑 유미가 엄청 들이받거든요 주인공한테. 진짜 데이트 하자 뭐 잘 지내니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만 가도 어느 정도 따라와주는 그런 그쵸. 역할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여주를 정해놓고 시오리라는 여주를 정해놓고 해서 그렇지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도 좋아한다 관심 약간 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아니 고백 안 했잖아 안 사귀었잖아. 아니 근데 뻔히 지금 게임에서야 안 드러나지만 드라마 신당 이런 거 보면 시오리도 좋아하는 거 뻔히 티가 나는데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한 거죠 걔네도. 그 약간 그 김건모 씨 노래처럼 되는 거죠. 근데 고백은 안 했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까 뭐 거기서 뭐 아직 기회가 솔직히, 있는 거죠, 그 친구들도. 공인 안 찍었다. 아직 관공서에 서류 안 찍었으니까. 아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괜찮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솔로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솔로입니다 저희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사히나 유코. 6호 되겠습니다. 유행에 되게 민감한 캐릭터긴 하지만 천방지축에다가 공부하는 담을 쌓고 있는 캐릭터의 형태입니다. 저는 이 캐릭터 만나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엮여 있으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무슨 몸통 박치기를
친구가 설명해 보면 그러더라고요. 안 놀아주면 금방 폭탄이 되기 쉽다. 맞아요. 그 좀 활달한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 오히려 액티브한 게 부족해지면 정말 까이기 쉬운 조건이죠. 약간 이 두근두근 메모리를 좀 더 나중에 나왔으면 그 흔히 시부야에 있는 뭐라 그러죠? 갸루. 그런 갸루 쪽에 맞아요. 그런 캐릭터가 그럴 되지 것 않았을까. 같아요. 이게 좀 펑키한 느낌의 그런 유행적인 세련미를 좀 보여주는 게 6호고 이제 이 뒤에 설명해드릴 카가미 미라 같은 경우는 좀 세련미죠. 좀 성숙한 세련미. 그쵸. 이렇게 좀 포지션이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세련미를 추구한다는 캐릭터인 건 동일하지만 좀 영한 느낌과 성숙한 느낌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느낌에서는 이렇게 이 좀 친구는 좀 영한 느낌의.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딱 유칼이랑 되게 친하다고 돼 있는 설정이고요. 요시오와는 중학교 때부터 동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는 사이라고 설정이 돼 있습니다. 아, 요시오. 그렇게 돼 있고 여자 정보 많이 보통은 모르니까. 저는 이 캐릭터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 알게 된 경우가 좀 많았어요. 역시 그런 예. 느낌의 캐릭터니까요. 아마도. 그리고 이 캐릭터는 특성상 잡학이 늘어 있을 때 만나게 될 확률이 좀 크다. 좀 가 제 생각이에요. 네, 좀 공연 뭐 이쪽에 예. 좀 박식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잡학이 늘어가면 갈수록 좀 만나게 될 확률이 커지는 캐릭터인데 공략하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캐릭터들이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경우에서는 이제 가급적 소환을 안 하는 게 좋은 굳이 캐릭터입니다. 얽혀봤자 피곤해질 네, 것 좀 같더라고요. 폭탄 제조의 확률이 커지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굳이 엮이시지 말아라. 그리고 좀 캐릭터들이 다 이 좀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풍이거든요. 네. 이 친구가 좀 찌르는 목소리예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캐릭터를 지금 와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느낀 거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시오리의 라이트 버전 같은 생각도 들어요. 캐릭터의 느낌도 그렇고 가벼운 머리 네. 색상이나 그런 걸 전반에 비교해. 제가 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냐면 제가 자료조사하다가 저도 이거 알게 됐는데 이 캐릭터가 드라마 셀렉션 그 게임에서 이게 3편까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편이 시오리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편의 원주인공으로 예정돼 있던 캐릭터가 이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오리로 바뀌고 돼서 이제 이제 됐다고 변경이 된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고 약간 그 만담 캐릭터로 좀 빠지는 형태가 있어요. 주인공들 받쳐주는 서브 같은 역할로 좀 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받쳐주고 웃겨주고 네, 하는. 그러다 보니 이 캐릭터가 보면 볼수록 그 시오리 마이너 버전 같은 느낌이라는 좀 인상이 있어요. 약간 시오리랑 반대적인 성향인 거 아니에요? 좀? 그렇기도 하죠. 그게 시오리가 엄친딸 스타일의 캐릭터라면 그거보다는 아예 그냥 반대적인 급부에서 봤을 때 거의 안티테제라고. 네, 안티테제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건 이제 저희만의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캐릭터만 뜯고 오면 좀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캐릭터로 봤을 때 대칭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이켜 봤을 때 그다지 존재감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저한테는 오히려 어느 순간 기억에 날듯말듯한 캐릭터로 전락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얘기하려는 건 이 고등학생 때. 네. 그걸 보면 그냥 딱 고등학생 때쯤 한 명쯤은 있는 뭐 그냥 딱 그런 그쵸. 뭘 그래서, 연예인 네. 좋아하고 약간 요런. 근데 이 여자 캐릭터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저는 이제 여자다 보니까 여자 친구들이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다 한 명씩 이런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보면은 심지어 저는 여자이지만도 친구 중에 그 남자 친구 요시오랑도 비슷한 친구도 있었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참 이거 캐릭터 만들 때 정말 공들여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다만 전 이 캐릭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찌르는 목소리라 원래 성우분이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분이 예, 근데 아니 너무 이게 혼자 튀니까 조금 스피커로 들을 때 듣기 힘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국내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로컬판. 그 로컬판 저도 기억이 나는데 막 부닥치면은 보통 다른 캐릭터들은 막 이러는데 톤이 좀 막 이렇게 많이 가니까 높아요. 저는 오히려 네. 이 캐릭터를 보면서 어울린다고 느꼈었. 아니 어울리긴 하는데요. 네. 어떻게 그 찌르는 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악 들을 때 너무 크면 이걸 좀 줄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하나도 안 돼 있는 느낌? 일반적인 자마다의 성향에 따라서는 너무 오버텐션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캐릭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퀄라이징 조금만 더 했으면 상대적으로는 좀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오히려 이 캐릭터가 지금 보면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것에 흥미를 빨리 갖고 오히려 금방 실증내고 그러니까 극 초반에 관심도가 빵 높아졌다가 나중에 식는 캐릭터다 보니까 오히려 초면에는 확
찌른다는 느낌을 받아도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갸루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약간 딱 그 전형적인 그 캐릭터인 것 같아요. 갸루들의 전형적인 그때 갸루들을 보면은 좀 텐션이 높고 목소리도 크고 과격 리액션 까랑까랑하고. 자체도 크고 목소리 자체도 막 일본 여자의 전형적인 특징 자체가 하이 텐션에 굉장히 높은 목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전형적인 일본의 그런 느낌을 많이 주려고 했던 것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때는 갸루 캐릭터 같은 게 거의 금기시대에 있었으니까요. 앞에서 언급드린 유미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유미는 활달한 거고 이 친구는 노는 거고 흔히 소위 말해서 노는 애 이런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좀 빡빡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카가미 미라입니다. 거울이요? 예, 이름이 거울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음참을 해보면. 카가미 미라. 소위 말해서 요즘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캐릭터들이 하나죠. 여왕님 캐릭터의 스타일입니다. 있어요. 예, 여왕님 캐릭터. 진짜 꼭 있어요. 여왕님 캐릭터 스타일이고 이제 외모부터 이제 사복비 패션도 좀 보면 알겠지만 이 나이 때 맞아 싶은 그런 원숭미가 좀 보여지는. 저 혹시 캐릭터입니다. 20대 아니실까요? 네. 그렇게 복학생이신가? 이제 어린분들이 물고 좀 원숙한 느낌이 좀 나는 분들이 있죠. 성장이 좀 그런 네, 빠르고. 그런 느낌이고 외모적인 부분이 워낙 강조된 캐릭터다 보니까 용모가 빡세야 됩니다. 이 캐릭터는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좀 여왕님 성격이다 보니까 좀 많이 맞춰줘야 되는 게 필요한. 근데 이 친구도 반전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행동 모두 컨셉이었다. 중학교 때 남자한테 보잘것없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먹어서 흑화가 된 거죠. 한편으로 흑화가 된 거죠. 난 진짜 이제부터는 계속 가꿀 거야. 날 이쁘게 만들 거야. 막 이렇게 돼서 그것도 반전이었고 네. 저는 되게 여왕님 캐릭터면 약간 천상천하 유아독죠. 외동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 친구는 밑으로 동생이 6이나 있대요. 그러니까요. 캐릭터의 외형만 보면 무남 동료, 이주인 내같이 무남 동료의 세상 나만 모른다 이런 캐릭터였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동생도 많이 돌보는 되게 가정적인 네, 여자. 소녀가장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런 상황의 캐릭터다 되게 보니까 이게 되게 드물 수 있는 설정인데 네. 실제로는 묘하게 매력적인 캐릭터 중에 하나입니다. 시올이나 미오 같은 캐릭터들과 함께 좀 공략이 느리게 흘러가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아, 그쵸. 예, 워낙 공들여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용모는 100을 넘어야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외모지상주의 이 친구. 예술이나 잡학도 꽤 있어야 돼요. 아마 예술도 용모랑 거의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고 잡학도 60, 70 이상은 무조건 찍어야 스탯이 가야 만나게 되는 이슈가 생기고 그리고 호감도도 그렇게 해서 늘어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빡세고 이 캐릭터도 아마도 보통은 하시다 보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랜덤으로 출연하면서 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다. 예, 그런 느낌이고 아마 이런 캐릭터의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좀 원숙한 느낌, 성숙한 느낌의 그런 캐릭터. 저는 시오리를 공략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초반부에 많이 공략을 해서 봤던 엔딩을 봤던 그런 캐릭터.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전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이제서 저도 떠올랐네요. 맞아요. 이 캐릭터가 반전이 있었다. 근데 반전이 좀 많이 세요, 이 친구. 네. 좀. 생각보다는 꽤 설정이 되게 잘 돼 있던 캐릭터 같아요. 납득도 되고. 뭐 이 캐릭터는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솔직히 저는 예. 먼저 하시죠. 제 생각엔 약간 악으로 깡으로 뭉쳐진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어. 맞아요. 네. 설정 자체가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하나 있었다가 있으니까. 맞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악역강으로 했다면 좀 오히려 제작진들한테 참 하는 게, 그러니까 여왕님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성격, 그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만 좀 끌릴 수 있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사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미워할 수 없게 만들어놨다. 그것도 맞아요. 어떤 신의 한 수죠. 그게 딱 아까도 이제 악으로 깡으로 했던 이제 근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뭐라 해야 되냐. 왜 오늘따라 단어가 안 떠오르지만 이제 그러니까 근이 아니라 이제 명분을 만들었다. 명분을 해가지고 캐릭터를 미워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랬던 것도 이해가 되면서 몰입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 아마 이 캐릭터도 드라마 시리즈에 등장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머지 캐릭터들은 다 동아리가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그쵸.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없거나 랜덤인데 나머지 캐릭터들은 보통 스탯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오리도 랜덤이긴 합니다. 참고로. 시오리는 시작도 같이 네. 하는 캐릭터 아니에요? 키오카와 노조미 되겠습니다. 노조? 수영부죠? 네, 수영부 캐릭터고 예, 연두색 머리 하면은 아마 2명이 나올 건데 휴컷의 연두색 노조미랑 머리면 노조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가 막히고 이게 수영부의 유망주로서 설정이 되어 있는 캐릭터고 매일 아침마다 50km씩 조깅을 하는 근데, 네, 근데 이런 50kg 강철 가능해요? 체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남자애들 보는 작품에서 보통 인기가 없긴 해요. 운동계 히로인 그렇죠. 설정을 붙어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운동계 히로인들도 이런 숏컷을 잘 안 해요. 최소 단발. 단발. 거기부터 근데 시작하더라고요. 네, 실제로는 숏컷이 많긴 하죠. 맞아요. 진짜 아시는 분들은 많죠.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보다도 이 성우분에 좀 애착이 가가지고 성우분이 이현주 성우신가 이분이신데 이 부분이 이거 하실 때는 정말 안 유명하셨거든요. 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도라에몽 비시리부터 그리고 나중에 뭐 리그 오브 레전드의 뽀삐 막 이런 걸로 조금 이제 유명세를 타셨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성우픽으로 좀 밀어주는 캐릭터였습니다. 이 캐릭터는 일단은 기본이 운동계 히로인이기 때문에 운동과 근성이 일단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이제 운동 코멘트나 클럽 활동을 이제 주인공이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 본인 거예요? 이제 설정을 할 때 이쪽 수영부를 했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만날 수 있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딱히 그렇게 인기는 바닥이긴 했어요. 높은 편은 아니었다라고 시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강한 외형적인 느낌과는 별개로 내면은 좀 여린 편인 캐릭터로 기억이 합니다. 의외로 꽃을 좋아하는 친구였다고. 네. 많이 여리죠.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 캐릭터의 반전미를 마지막에 고백 때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 캐릭터가 나중에 머리를 길러서 나오는 걸로 얼핏 알고 있거든요. 그게 기억을 더듬어서면 짝수 회차에서 고백을 받았을 때예요. 짝수의 차요? 네, 2회차, 4회차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서 고백을 아, 받을 때 그거마다 또 엔딩이 달라져요? 보일 수 이 있는? 캐릭터는 이스터 에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짝수차에서 고백을 받으면 좀 긴 상태로 등장을 해요. 그것도 반전이긴 네, 하는. 그래서 뭐 머리를 좀 길렀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그런 이벤트가 같이 또 들어가서 그 장면은 똑같은데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돼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반전 매력이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이벤트를 많이는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회차가 맞춰서 나오다 보니까 내가 그 짝수 회차에 이 캐릭터를 공략을 해야 보는 거니까 사실 모르고 있으면은 잘 모르죠. 저도 사실은 컷이 좀 길은 상태 거의 엔딩은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어디까지나 한국어 번역판밖에 못 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친구랑 만날 때 그 먹던 음료수를 주거든요. 첫 만남 때 여자애가 이제 나 이거 음료수 남았는데 너 마셔 이러고 줘요. 근데 문제는 그 남주의 대사가 이거 보면 볼수록 남주가 좀 참 인성이 좀 대단하다라는 걸 한번 다시 느꼈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이 시대의 감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면 용납이 안 되는 것도 꽤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거기서 그런 건 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간접 키스를 얘기하면서 뭐 그냥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헤헤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 이게 그거는 보면서 약간 그냥 여자가 좋아했던 남자의 반응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좀 뭐지 싶을 정도로 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약간 그런 게 이제 사회에서 요구된 남성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다 그냥 용납해주고. 그러니까 일본의 용납했다. 남성성이 요구되는 그게 그거였다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쉽긴 할 겁니다. 하긴. 존재감이 있는 듯 없는 듯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넘어가서요. 코시키 유카리입니다. 이 캐릭터는 테니스부에 속해 있는 캐릭터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백치미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정말. 그 집안이 부동산 재벌이의 이제 딸로 등장을 하는데 설정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고풍적이긴 한데 뭔가 좀 말꼬리가 늘어지는 듯한 느낌의 언어를 주는 근데 만담가예요. 게다가 만담가고 민족사관 고등학교인가요? 네, 만담가인데 또 네. 웃긴 거는 테니스는 잘하지만 또 나머지는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물정이 밝은 건 아니고 부자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자주 넘어지거나 이런 백치미적인 느낌이 있는 종합해보면 백치미 캐릭터죠. 그런 느낌의 캐릭터인데 저희가 잘못 설명했군요. 그 불량배 전투 시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바로 이 캐릭터네요. 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네. 알아가 이 친구예요. 근데 뭐
야쿠자라고 하는데 뭐 설명에서는 야쿠자는 아니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부동산 재벌이라고 하니까. 딱 예. 그 일본 만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친구의 그 여자애들 무리 중에 한 명이 딱 껴있는 캐릭터긴 해요. 네. 이런 캐릭터들. 그게 뭐야? 용모가 네, 이러는. 운동과 용모가 81 이상일 때 등장하게 되는데 뭐 강제 등장된 히로인 외 2명 이상이 등장했을 때는 84 이상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테니스부라는 설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 커맨드를 실행하고 있을 때나 이제 클럽 활동 테니스부로 설정을 하셨을 때는 높은 확률로 등장하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런 친구가 이제 나중에 성인인 돼서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는 은근 좀 적을 만들기 쉬운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아닌 것 같지만 본연의 성격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말투도 좀 나근나근한 느낌을 좀 주다 보니까 의외로 이 캐릭터가 돌이켜봤을 때 공략이 좀 느려요. 이 캐릭터도. 말이 느려서? 모르겠어요. 상승 속도가 좀 느려요. 근데 설정을 보니까 가장 느리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냥 네. 백치미를 갖고 있다는 거에 있어서가 잘 못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좋아하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좋아하고 나서는 좀 확 좋아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폭탄 발생률로 방치를 해두면 바로 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낌없이 다 주는, 좋아하면 뭐 이런 느낌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으로는 4편에서 도키메키 메모리얼 4편에서는 배경 설정과 부모님의 세부 설정이 등장한 두 캐릭터로 나뉘어서 이렇게 오마주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캐릭터에 대한 거는 그렇게 뭐 기억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분명히 키가 작을 거예요. 설정을 보니까요, 작네요. 157로 돼 있습니다. 157이면 네. 근데 당시 일본 여자 키치고 엄청 작진 않았을 거예요, 또. 큰 키예요. 157이면. 그쵸. 자, 이어서 니지노 사키입니다. 이 캐릭터는 파란 머리 캐릭터를 생각해봤을 때 가장 뚜렷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캐릭터인데요. 야구부나 축구부 매니저로 아마 등장을 하게 되는 걸로 최소연이에요? 뭐 그런 식의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농구부가 아니긴 합니다. 시오리도 그 매니저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구부 캐릭터로 등장할 때는 또 매니저 역할로 나오는 게 좀 있습니다. 약간 터치나 H2에 가까운. 네.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좀 인기가 있었던 거를 반증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많이 언급드렸던 드라마 셀렉션이라는 작품의 드라마 시리즈 1편 주인공이 이 친구였습니다. 부제가 무지갯빛 청춘이었고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관점이 성에 무지개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제로 또 유출을 해볼 수 있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근성이 40대 정도가 될 무렵에 클럽 활동을 하고 있으면 등장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평일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기준이고, 그리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랜덤으로 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플레이를 하는 동안에 거기까지 진입을 못한 경우가 됐을 때는 그 게임상에서 좀 풀어주는 느낌이랄까요? 자, 이 캐릭터가 너를 좀 살려줄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잘해봐, 좀 뭔가 크리스마스 파티가 주선해주는 역할이 좀 되죠. 게임상에서는 또 요리를 잘한다고 하네요. 이제 게임 설정상에는 시오리의 헤어밴드와 카가미 미라의 귀걸이와 더불어서 히라메키 고교의 삼신기라고 불린다는데, 그 삼신기에 속하는 게 이 니지노 사키가 만든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리 잘하는 여자에 대한 로망들이 있어요? 일단 전 없습니다. 저도 딱히. 뭐, 네, 뭐 잘하면 좋겠지만 뭐 못한다고 해서 딱히 뭐, 예. 약간 이런 미연 씨도 마찬가지지만은 보다 보면은 약간 그 도시락에 대한 약간 그런 뭔가 약간 그게 약간 매개체가 되는 그런 설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전 먹어보고 별로 제가 해먹는 스타일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시락은 뭐 이제 솔직히 한국 기준에는 예전에야 뭐 이제 도시락을 싸던 게 있었지만 이제 급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 없겠지만 일본 쪽은 아무래도 좀 도시락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리고 도시락을 챙겨준다는 건 이제 약간 그런 건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든 저녁에든 내 시간을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너한테 줬어. 딱 그런 정성? 그리고 일본 자체가 약간 도시락 산업이 좀 잘 돼 있죠. 그러면서 그쵸, 좀 그쵸. 아트나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바리에이션도 많고, 그래서 좀 더 기대치가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문화랑은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릭터의 설정에서나 지금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도 언급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매니저를 하고 있는 관점을 보면 당연히 운동부 쪽이다 보니까 억세거나 뭔가 굳건한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캐릭터였던 노조미에 대비해서는 노조미는 활달한 캐릭터고 오히려 좀 더 헌신적인 느낌이 강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부장들이 막 이제 소리치면은 매니저가 약간 좀 다독여주는 좀 부드럽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분법이라고 봅니다. 그 한나 스타일이냐 소연이 스타일이냐. 근데 이 친구는 저는 소연이 스타일이라고 봐요. 맞아요. 아,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맞네. 제가 그 드라마 시리즈 전체를 다 해보긴 했는데 1편 주인공이 이 친구였잖아요. 네네. 그 매력이 되게 잘 묻어나게 설정이 돼서 나오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기억으로는 좀 더 헌신적인 느낌? 그리고 네. 더군다나 여기 그 좋아하는 음식에 이게 니쿠자가. 니쿠자가가 그 감자조림, 고기 감자조림. 고기 감자 이제 한국 뭐 고기 감자조림 이거 보면은 애니메이션이나 문학을 일본 쪽 문학 보면은 약간 가정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때 맞아요. 꼭 고기 조림이 꼭 들어가요. 고기 감자 조림을 만드는 거는 되게 집 같은 느낌. 이게 참 약간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좀 집에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된장찌개 같은 그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조림 요리 해보셨잖아요. 손 많이 가요. 많이 가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그만큼의 공을 들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고기 조림, 도시락도 현모양처의 마찬가지인데. 상징 중 하나죠. 맞아요. 문득 딱 그거 떠올랐다. 예전에 뭐 어떤 그 연애 상담 프로그램에서 남자가 집에 들어가지고 곰탕을 끓여준다고. 그럼 이제 곰탕을 끓이는 정성이 어떠냐라는 거 하듯이. 그러니까 그리고 시간과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한글판 성우가 이자명 성우가 이분이신데 나중에 가면 풀메탈을 패닉 후무트라고 있거든요. 투니버스에서만 방송한. 거기서 여주인공도 그 스포츠 그 매니저 같은 걸 해요. 시도리 카나메라고. 근데 그분은 성격이 다르시잖아요. 아 다른데 그거에 약간 여린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캐릭터에 좀 호감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플러스 점수가 성우픽으로 가고요. 저분은 뭐가 오늘 다 성우픽이셔. 왜냐하면 이제 그쪽의 부분에서 공략을 좀 제일 해줬기 기라성 때문에. 같은 성우들이 많이 들어갔다고요. 게임적인 공략에서 봤을 때 이 캐릭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륵 같은 캐릭터의 공략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일반적인 설정치에서 봤을 때 처음에 주인공의 부분을 선택하고 하면 랜덤으로 능력치가 형성되는데 보통은 근성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근데 근성이 있을 때 등장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최초 등장 필요 능력치에서는 또 작은 편이고 반대로 따지면 캐릭터가 많이 등장한 상태가 됐을 때면 이 니지노 사키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하면서 니지노 사키를 못 보고 간 적도 있었어요. 꽤.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계륵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반대로 좀 목표가 아닌 상태, 내가 니지노 사키를 공략하려는 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진행할 경우에는 반대 급부로 또 등장이 너무 또 빨라지는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에 막아내기가 좀 어려운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계륵 같은 캐릭터 공략 방법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폭탄마 4대 천왕 중 한 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딱 전형적으로 일본에서 바라는 여자들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아, 전통적인 여성상. 딱 일본에서 저희도 몇 번 바라는. 나왔지만 그 슬램덩크의 저거 최소연, 최소연. 그렇죠. 그런 캐릭터듯이 느낌을 너무 그런 쪽에 딱 살리지 않았나. 좀 부드러우면서 근성도 좀 있는 편이고 그러면서 좀 따뜻하게 좀 챙겨주는 캐릭터이기도 하면서 심지어 요리도 잘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현모양처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일본에서는 좀 많이 남성분들 좀 바라는 그런 게 그런 지금도 풍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했죠 이때는. 네, 문학 작품을 그랬던 보면 터라 많이 강했죠. 제일 전형적인 일본에서 원하는 여성의 표본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캐릭터를 마무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본편을 이제 해보신 다음에 이제 이 캐릭터를 그냥 겉핥기라도 알고 계신 상황이 됐을 때 기회가 되셔서 해보실 수 있다면 드라마 시리즈 볼륨 1이 주인공이 니지노 사키이기 때문에 한번 권장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의 진가는 거기서 등장합니다. 궁금하다. 그 드라마 시리즈는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서 메인 캐릭터가 딱 정해져서 등장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또 좀 더 자세히 하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더 파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꽤 그 드라마가 재밌었어요. 굉장히 몰입도 잘 됐고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시리즈인데 기억이 남아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넘어가서 카타기리 아야코 아야코. 되겠습니다. 아마 드라마 시리즈 볼륨 2 주인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예. 왜냐면 3편까지 남았는데, 원이 니지노 저 얼마나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편이 후지사키 히오리랑 이제 그 미하루가 등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메인으로 나와 있는 설정은 히오리였는데, 근데 그렇게 드라마 시리즈의 단독 주인공이 될 정도면 이제 이 캐릭터가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그쵸. 이 캐릭터는 미술부 또는 취지학부의 설정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소라머리를 하고 있는 캐릭터로 생각해 보시면 아마 좀 빨리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머리 컬러도 이 뭐라고 어떤 뭐 애쉬 색깔이라고 하나? 실버 보랏빛? 실버 보라? 네, 퍼플 실버?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낙천적이고 좀 유쾌한 성격의 소유자로 나와 있습니다. 예술이 50 이상일 때 아마 그리고 나서나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 지금 이 캐릭터에 말씀드린 거에 연관돼서 설정을 했을 때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통 이 캐릭터는 좀 빨리 등장하는 편. 그렇죠. 미술부, 할수 뭐 있겠죠. 취주학부 뭐 이런데. 네. 근데 이 캐릭터 되게 특이한 게 언어를 못하는 캐릭터라고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기도 하고 반대로 또 그 미술을 하는 캐릭터 치고는 좀 반전 매력이 그로테스크한 걸 좋아해가지고 네, HR 기거 뭐 에일리언 디자인했던 분 그 디자이너죠. 그런 이미지 좋아하고 약간 그런 거 엄청 묻어나는 것 같은 게 옛날 왜 일본 만화들 보면은 만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뭔가 말을 던졌을 때 약간 조금 하나 둘 셋 하면은 반응해주는 약간 그런 여자애들이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캐릭터들 약간 좀 그런 느낌들이 다 조금씩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약간 이제 시대도 시대고 그 일본이라 그렇긴 한데 약간 팀버튼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음악도 약간 뭐 헤비메탈 같은 거 잘 들을 것 같은? 참고로 그 키오가와 노조미와 친하다는 설정이 돼 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게임이 좀 상성이 안 맞는 것 같은 캐릭터들끼리 친하다는 설정이 좀 돼 있는 게 특징입니다. 공략에서 봤을 때는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잘 해줘도 충분히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캐릭터. 뭐 폭탄을 생성하는 전까지 잘 주의해서 가주면 그 우호도나 또 좋아하는 그런 수치도 잘 올라주고 활동도 같이 하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나오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데이트 코스만 주의해 주셔라. 그 데이트 코스는 좀 많이 심하게 방향을 타는 타나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좀 유독 별 기억이 없는 캐릭터긴 해요. 물론 인기는 거의 이제 탑5권에 드는 캐릭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딱히 이 캐릭터가 매력적이라는 느낌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네,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굳이 따지자면 이 캐릭터가 요즘 시대였으면 뭐 캔버스 이제 미대 쪽이니까 캔버스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지금 시대면 충분히 가능하죠. 이 게임이 약간 반전 같은 게 오히려 좀 이렇게 여성성을 강조한 선물을 주면 싫어하는 캐릭터들도 몇 명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 중 하나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때 당시 일본의 이 일반적인 여성상을 좀 탈피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그런 것 중 하나라고는 보입니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본에서의 그 주요적으로 좀 잘 보이고 좋아하는 여성상들을 죄다 모아놓은 게임이었다고 보여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저는 솔직히 여기 한마디 붙이면은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솔직히 모든 이게 일러스트부터 다 겹치는 것도 좀 있지만 각각의 캐릭터들을 보면은 어디에 딱 붙여놔도 여주인공씩 다 붙여놔도 이상한 법 없는 설정들이거든요. 맞아요. 뭐 그래서 오히려 설정도 치밀하게 짠 것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심혈을 기울여서 짠 설정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은 진짜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만들겠다고 진짜 그냥 산의 진미 다 때려박은 느낌? 좀 있어요.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좀 물려요. 뭘 어뚜가요? 아니 그러니까 다 때려박으니까 오히려 이제 맛있는 몇 개만 남고 나머지 좀 물리는 현상이 생기는? 자연스럽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취향이라는 것들이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결국은 이제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고 좀 소외가 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뷔페 가보세요. 누구한테는 최고의 음식이어도 대중적으로 많이 고르는 픽은 꼭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이어서 히모 유이나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두근두근 메모리얼 1편 기준에서 이 캐릭터들을 봤을 때 그 보통 캐릭터들이 학교에서 등장하는 그 컷이 있고 사복을 입은 컷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데이트 씬에는 이제 사복을 입고 나오니까요. 그쵸.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뭐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가장 반전이 셉니다. 외형적으로 가장 반전이 세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이미지였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반전이 센 그런 느낌의 캐릭터고요. 한 줄로 요약하면 매드 사이언티스트 캐릭터입니다. 약간의 그 도라이 캐릭터죠. 네, 과학부나 컴퓨터부에 속해 있는 기준이고요. 거의 뭐 설정상으로도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지만 세계 정보에만 몰두하고 있는 캐릭터다. 이과 특 자기밖에 모르고. 네. 전형적인 이과 형태의 매드 사이언티스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냥 데이트 장소도 다 연구 관련된 소재 형태로만 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원지, 노래방, 뭐 수족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고물상 이런 데 가면 되게 좋아. 저는 왠지 모르게 그냥 설정 하나를 붙이면, 아니 뭔가 하나 시나리오를 쓰면 고백의 나무에서 고백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은 남주를 그냥 개조하기 위해서 꼬신 거 아닌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약간 조수가 한 명 필요해가지고. 아 정말 그 정도급이지 않을까. 아니 왜 설정만 들어보면. 은하철도 999냐고요. 사실 사업 파트너가 필요했던 거고. 이 캐릭터는 단순하죠. 이과 계열이 세야 됩니다. 이과 가면들 계속 하시다 보면은 뭐 클럽 활동을 아니면 이제 컴퓨터 계열이나 과학부로 들어가시면 자연스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외길 인생이기 때문에 외길 스타일로 공략을 하면은 충분히 이루어질 확률이 크다. 나 이거 좋아해. 너도? 야, 나도. 네. 매니아는 매니아로 알아본다. 네. 매니아는 과학을 매니아로. 이계를 좋아하니까 이과로 가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된다. 이과 죽어라 파시면 이 친구랑 엮어질 확률이 아주 어마어마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숫자 좋아하나요? 그 다음 또 이제 그 이과 매니아면 다음 문과 매니아가 한 명 더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쵸? 그거는 그렇긴 한데 그에 앞서서 이 캐릭터는 이제 또 4편이 저희가 4편을 언급드린 이유가 4편의 기본 베이스가 1편에 약간 오마주적인 느낌으로 많이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캐릭터도 마찬가지로 4편에서 해당 캐릭터의 포지션으로 많이 전승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알맹이는 많이 좀 다르긴 하지만 또 이런 캐릭터들이 특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설정으로 좀 전달을 하기에는 나중에 유리한 면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과 캐릭터 미연 씨도 좀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리고 공략법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기본적으로 요구 조건은 낮은 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열심히 정리를 해주면서 잘 정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눈이 낮기 때문에 나머지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공부를 잘해야 된다. 어쨌든 머리가 비상한 친구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 이과 여자애들이 딱 이런 데 나오면 네. 눈이 낮은 걸로 나올까? 그리고 이 캐릭터가 의외로 우호도가 잘 올라지긴 합니다. 공략을 잘하면. 근데 조금이나 방심하면 상심도, 탄으로도 변질될 수 있는 소지가 정말 빠릅니다. 이거를 저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요. 초반에 이주인 레이 때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는데 이 둘이 보면은 자기 쪽에 좀 자기 세계가 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자기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별로 없단 말이죠. 이제 접근하려고 해도 여기는 너무 세계가 어려운 걸 나 그냥 딴 사람한테 갈래 했는데 누가 딱 방문을 두들겨줘. 나랑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하면서 두들겨 주니 또 잘 너나게 입국자가 적다 보니 그래요 어서오세요 이런 거지 않을까. 근데 확실히 그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과 종사자 여성들이 눈이 낮다는 건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봐도.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다만 이때는 고등학생이니까 좀 약간 주변에 지금 뭐 어느 정도 사회를 살다 보면 이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고등학생 때 이과생들이 눈이 낮다고요? 아니 눈이 낮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이 워낙에 성격적으로 좀 본인만의 세계가 독특하게 갖춰져 있으니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쉽게 말해서 4차원이죠. 그러니까 눈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잘 안 오니까 그래서 오히려 같이 오는 사람한테 외형적보다는 마음의 정이 빨리 들었지 않았나라는 거죠. 외톨이여서 어찌 보면은 카가미 미라와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긴 해요. 카가미 미라는 이제 외모도 성숙돼 있고 되게 또 외모 수치가 높은 캐릭터다 보니까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뻐하면서 막 팬들도 생길 것 같은 캐릭터인데 그거와 이제 완전 안티테제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캐릭터인 거죠. 정말 나 혼자, 나의 스타일, 나의 길만 가. 니네가 뭐라고 하죠? 상관없어. 난 내 것만 해. 막 이런 그러다 보니 느낌이니까. 나를 좀 알아주고 봐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외형보다는 마음의 정이 들어서 교제를 하지 않았나 아니, 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궁금한 거 있어요. 여왕벌이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4차원의 이과생이 나을 것 같아요? 여왕 벌이에요? 여왕님이에요? 약간 카가미 미라니 약간 여왕벌의 느낌이지. 여왕벌. 그렇죠. 여왕머리나 여왕님이나 어쨌든 같은 거죠. 뭐 같은 여왕이니까. 근데 처벌을 하자면 전 둘 다 싫은데. 이거 어렵네요. 둘 중 하나만 골라라. 일장일단 있어서 참 어렵네요. 이거는 저는 쉽게 못 고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직업 특성상 이과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저한테 마이너스는 아니라 예. 같이 예. 세계 정복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 정복은 안 하고요. 아무튼 뭐 업무 정복하시길 바라겠고. 자, 이어서 키사라기 미호입니다. 이 캐릭터는 이제 연두색 초록색 머리의 장발 버전 뭐 봤을 때 문과 나왔습니다. 노점이 기준에서보다는 좀 더 진한 색깔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정말 독서 많이 할 것 같고 공부 잘할 것 같은 캐릭터. 전형적인 문예부에 느낌. 딱 나올 법한. 전교 상위권에서 노는 애들, 공부만 하는 친구. 그리고 의아스럽긴 하지만 문예부 또는 연극부에 속해 있는 설정이라고 이제 그런 게 시스템이 나오는데 문예부 문예부는 참 잘 어울리잖아요. 예. 연극부는 연극부는 대본을 그치, 써주거나 대본 그러죠. 필이면 말은 될수 있어. 맞아. 그네 맞네 네. 맞네. 그냥 안경 쓰고 양갈래 포니테일하고 있지만 긴 머리로 내어드리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제일 폭탄마예요, 이 친구가. 예. 진짜 거의 무슨 이 뭐야 오사마 빌라덴이야? 이게 뭐야 대체? 뭐 람마에 나오는 그 팔보할배야 뭐야? 마음이 여린 캐릭터 거예요. 설정으로 따지면 학문적인 관점에서 봐지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유이나와의 안티테즈죠. 문과 대표, 이과 대표, 문과 대빵이죠. 미호가. 문성합니다. 네. 저 창문 밖에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을 글썽글썽 거릴 수 있는 캐릭터일 네. 거예요. 그래서 등장 조건도 문과 계열이 거의 60 가까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럽 활동으로 쪽에 관련된 걸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 물론 뭐 지금 계속 말한 조건들 중에서는 부가 조건이 좀 붙긴 합니다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단순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공부 잘하는 친구. 그래서 대학 같은 거 대자보 쓰면은 진짜 네. 잘 쓸 것 같은. 무조건 서울대 갈 것 같은 친구 같은 느낌인 거죠. 참 이런 형태의 캐릭터들은 물론 이제 뭐 전체적인 캐릭터들 하지만 좀 보편적으로 잘 등장 맛볼 뻔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진짜 평범한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냥 감초 역할이죠. 근데 또 없으면 되게 이상해지는 이 학교물 같은 거에서 보면 현실성이 좀 떨어지죠. 학교물 같은 데에서는 무조건 한 명씩 있을 법한. 근데 뭐 학교 배경으로 되는 모든 곳에서 잘 등장하는 캐릭터긴 해요. 책 좋아하고 약하고 잘 쓰러지고 운동 못하는 캐릭터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현실에 있을 법한. 그래요? 그러니까 약하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책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은 뭐 저도 이제 뭐 남녀공학 나오긴 했습니다. 반에 그래도 한 명씩은 있던. 왜 나는 못 봤지? 그러니까 이게 꼭 여성 기준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있을 법한 캐릭터인데 그걸 여성으로 표현한 거 여성으로 표현했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와 가장 친한 친구는 이제 카타기리 아야코가 되겠습니다. 참 가만 보면 이상하게 안 어울리는 친구들끼리 잘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안 맞을 것 같은 애들이 제일 친해요. 어떻게 보면 현실 고증이에요, 그게. 원래 사람이 본인이랑 비슷하거나 그런 걸 좀 더 혐오한다고. 맞아요. 네. 똑같으면은 서로 맨날 싸우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쟤 싫어 이런 애들 보면은 둘이 놓고 보면 똑같아요. 이 캐릭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캐릭터 공략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쉬운 편에 속하는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뻔히 보이거든요. 문과 공부 열심히 하고 관련된 거에서 설정을 잘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데이트할 때 뭐 선호하는 것도 딱 보면 나오거든요. 뭐 도서하고 안 내지 막 이런 책방 같은 관련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면은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만 매진해서 가면은 자연스럽게 된다. 재미있는 게 그 유이나 캐릭터와 미호 캐릭터가 상극의 안티테즈지만 공략 방법은 아이러니하게 비슷한. 제작자가 문과니까 둘 다 버리지 못했다. 네. 그래서 그냥 나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캐릭터의 관점이 공략이 이제 쉬운 순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드디어 대망인가요? 대망의 그녀가 마지막입니다. 왔습니다. 네.
후지사키 시오리 되겠습니다. 국장님의 그녀? 이 그녀 게임에서는 어쩌면 모든 캐릭터들의 장점들을 다 골라서 때려박으면 이 친구다라고 그냥 표현할 수 있겠죠. 엄친딸입니다. 말 그대로 엄친딸이고 설정상 주인공과 함께 저희가 플레이하는 주인공 설정과 함께 소꿉친구라는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남성들의 여성상 했지만 결국 이 친구가 끝판왕이잖아요. 네, 그냥 다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다 가진 친구 아니에요? 맛있는 거 다 때려박은. 네. 그냥 엄친아 이상적인 뭐 그냥 그런 정도. 엄친딸. 네, 엄친딸인데 약간 근데 인성은 좀 없어. 그리고 되게 설정이 묘해요. 좀 설정 구멍이 커요. 가장 가까운 소꿉친구라는 설정인데 학교에서는 아이돌급이야. 그러니까 가깝고도 먼 선선한 거리가 있는 느낌인 거죠. 단순하게 시오리에 관련된 거는 본인의 그 설정을 보면 집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집에 창문이 있고 그 건너편이 시오리 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잠 안 올 때 눌러보면은 잠이 안 오니 마리. 내가 양세해줄게 하면서 양도 세주고 기본적으로 전화를 해도 잘 받아주고 아마 이 캐릭터는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는 설정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처음부터 있죠. 그렇죠. 네. 애기 때부터 친구라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개를 어느 정도 해준 상태가 되는데 역으로 깨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요. 잘 됐다 싶어더라도 뭐 하나가 삐그덕하면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히로인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결국 이 게임의 정체성은 그거거든요. 히오리랑 사귈 수 있냐 없냐가 약간 거의 정체성이라서. 그쵸. 말 그대로 정말 끝판왕에 가까운, 끝판왕이죠. 결국 최종 보스기 때문에. 진짜 어렵긴 했습니다. 이 캐릭터는. 근데 반대로 따지면, 그렇게 맥시머마이즈하게 가다가 별 생각 없이 이제 정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시오리랑 붙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도 있죠. 네, 그래서 약간 톤이 아니게 어부지리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그 상황이 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아무래도 뭐 공략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뭐 모든 능력치가 스트레스 치도 빼수고요. 거의 그냥 탑을 달려야 됩니다. 탑을 달려서 그걸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폭탄도 왜냐하면 그렇게 오버 스펙이 돼 있는 상태면 꼬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잘 걸러내면서 시오리 쪽과 이렇게 교두보를 잘 만들어내는 정말 양동작전을 치밀하게 써야 되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약간 오래된 소꿉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오래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상으로는 높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새로 만나서 이 사람 이런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더 뛰어나고 더 멋진 모습을 봐야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콩닥콩닥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변 여자가 너무 많이 꼬이면 저 애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판이 너무 PC 엔진 기준의 원판이 너무 사악했던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식판들은 조금 완화되는 밸런스의 설정들이 좀 들어갑니다. 제가 했던 플스판 같은 경우는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벤트와 같을 경우에는 반지 이벤트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거치게 된 상황이 벌어지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오리랑 연결될 수 있게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세턴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이오 리듬이나 뭐 이런 것 폭탄이 잘 안 터지게끔 설정이 됐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뭐 배드엔딩 이펙트가 좀 셌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턴판이 좀 쉽게 갈 수 있는 구조가 됐고 그리고 뭐 슈퍼 패미컴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요구 능력치만 맞으면은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나는 그 배드엔딩 근데 솔직히 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 시오리의 대사가 조금 이해가 가는 게 뭔지 알죠?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로 지냈던 친구가 실제로 남자친구예요. 이제 좀 있으면 친구가 또 결혼을 하는데 그 친구랑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내고 같이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어렸을 때는 저 여자애 남자애가 같이 다니면 너네 둘이 사귀어 막 이러면서 장난식으로도 되게 많이 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둘이 부분이 어쨌니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놀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되게 많이 싫어지더라고요. 특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둘이서는 아예 서로 같은 반에 있어도 대면대면하게끔까지도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보이고 같이 말이라도 좀만 섞으면 너네 뭐야 약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좀 대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 그런 대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시오리의 약간 그 남친 성장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떻게 보면 좀 거리를 두면서 야, 안 되겠다. 좀 성장 좀 해서 와라. 맞아요. 약간 그런
그러다 보니 얘는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는 남자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이대로 이제는. 만나면 너한테나 나한테나 마이너스다.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 멀어져요. 아무튼 이 캐릭터로 인해서 약간 그런 연애 시뮬레이션물이나 뭐 이런 가열된 작품에서 엄친딸 내진 끝판왕 같은 거의 뭐 주인공의 아주 친한 친구 포지션 같은 캐릭터들은 꼭 존재를 하게 되는 형태가 있었고, 뭐 이 캐릭터는 워낙 유명했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도 했지만 말할 게 없죠. 이루 말할 게 없는 상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는 뭐 더 말씀드릴 건 너무 많지만 일단은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부차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정상 2번 등장합니다. 시리즈에서. 일단 도키메키 메모리얼 2에서 이제 서브 스토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본편 말고 외전격으로 등장한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직접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편의 주인공과 사귄다는 설정으로 등장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제 1편 때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해서 1편 주인공이 거절을 해서 다른 애랑 그때 만났어요? 이제 매국이랑 사귄다는 설정으로 돼서 이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설정으로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외부 조건이니 이게 외부 스토리고 그 정상 아닌 스토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폐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두근두근 메모리얼 4 때 이 여자 주인공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캐릭터가 여자 주인공인지 아마 학생회장 캐릭터 기억하는데 이 캐릭터가 후지사키 시오리의 거의 모든 기믹을 좀 이어받는 캐릭터긴 하면서 물론 이제 좀 쪼개져서 좀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유명한 엄친딸 능력 있는 이런 기믹은 많이 물려받았는데 이 설정 플러스 이 캐릭터가 먼 친척이 후지사키 시오리라는 설정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밝혀진 기준에서는 학교 때 많이 유명했던 사람이다 라는 설정으로 이제 알려진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첫사랑과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 라는 설정이 돼서 그걸 반추해서 보면은 아마 제작진들 공식적으로 1편의 주인공과 저희가 했던 플레이어와 이어져서 같다라는 설정으로 매듭을 지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헤어밴드를 좋아한다는 뭐 그게 강력하게 나와 있다는 거가 아마도 많이 알려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코나미 게임에서 간간히 심심치 않게 등장해서 시오리의 느낌, 이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상징적인 캐릭터죠. 코나미의 게임에서는 뭐 입에 닳도록 너무 많습니다. 일단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쭉 얘기해봤는데 녹음 시간을 지금 훨씬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빠르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줄 평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스테이지 리절트 내가 생각하는 두근두근 메모리얼이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치씨. 예, 미연식의 단군. 네 미연식의 단군. 카르마 씨는? 뭐 일본 이제 이런 그런 문학 작품이나 애니메이션 통틀어 그런 서브컬처에 있는 모든 여성 그 캐릭터성을 다 그냥 뭉친 게임이다. 거의 그냥 시초가 된 게임이지 않나. 뭔가 이제 아까 로치 씨도 말했던 당군 같듯이 그런 파생의 딱 모티브가 된 게임 아닌가. 본이 된 게임이 아닌가. 만화책이다. 만화책이다. 순정 만화 같은 약간 딸기 100% 이런 거 느낌. 저에게 두근두근 메모리얼은 간접 체험의 대명사겠습니다. 남중남고를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학에 대한 로망스를 좀 실현해 줬던 대리만족 게임 중에서 최고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 시오리의 남자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포자 있는 시오리의 남자친구 중에 하나였다. 아버지가 아니었다. 로치 씨의 환웅이었다. 네. 환웅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왜 지금은 이렇게 저기를 두시죠?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이 양반이 자꾸 똥 못 치고 있어요. 왜 자꾸 자기를 아닌 척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오늘 75번째로 알아본 도키메키 메모리얼 국내명 두근두근 메모리얼이었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끝인사를 그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녹음 스튜디오가 닫기 일보 직전 상황이라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는 오버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다시 4인팟이 모이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분주하게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트로피플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RP